세금사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저희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매도하거나 매수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 매매하지 않고 사실 임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때는 의무는 아니죠. 네, 의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임대차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바뀌긴 했죠. 네, 왜냐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이런 자료들이 쌓여 있는데 이 자료를 국세청이 받기는 받았었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옛날에는 못 받았어요. 과세 근거가 없으니까 국토교통부가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막 갖다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4년에 한번 개정이 돼서 과세자료 제출법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에 넘겨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즌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편이오죠. 종소세 시즌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게 막 날라오잖아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네, 그래서 14년에도 사실 이미 뭐 이제 앞으로 주택임대 수입이 빡빡해진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 유예 기간도 거치고 뭐 이렇게 돼서 2020년 이제는 정말 주택임대 수입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해야 되는데 2021년 6월부터는 또 이것도 더 강력하게 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말 그대로예요.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네.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 임차인에게 있는지 둘 둘 다 다. 있어요. 네. 공동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임대인이 신고하셨다면 임차인한테 통보가 되고, 임차인이 신고했다면 임대인한테 통보가 되고. 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모든 임대차가 신고가 대상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달라지는 요건들이 있는 건지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요건이 하나가 주어지죠. 네, 지역은 일단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시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제외되는 게 딱 하나네요. 네, 도의시 말고 군 지역은 제외되는 거죠. 네, 거기는 아무래도 임대차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지역적인 요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금액적인 요건이 있어요. 네.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할 경우나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할 경우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사실상 이유가 있는 거죠. 맞아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가 있어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서울은 1.5억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세종시 는 1억 3천,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는 뭐 특별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 6천만 원부터는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로서 6천만 원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월세는 30만 원 아까 네.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 이게 신규 계약일 때만 해야 되는지, 내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안 해도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둘 다 대상인 건 맞지만 갱신하실 때 이전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규모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주택 임대차니까 그럼 주택의 범위가 무엇인지 이 얘기를 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주택은 실질이 주택으로 임대가 된다면 모두 대상이 돼요.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당연하고요. 네. 뭐 준주택, 건축법상 준주택인 뭐 오피스텔, 고시원, 뭐 기숙사도 심지어 되고요. 네. 그리고 더 특이한 것들,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뭐 공장이라든지 상가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정말 판잣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고 대상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신고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갱신일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데 종전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래서 옛날에 얼마였고 이번에 얼마다 이런 거를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기재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모두 다 신고하실 수 있고요. 접속하신 다음에는 거기다가 뭐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되겠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 간단하게 신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 말고 사실은 온라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로 가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주택이 있는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라는 이 양식이 있는데 그 신고서를 따로 작성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네, 원칙은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취지가 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합니다. 뭐 임대차 네. 계약서를 그냥 내셔도 되고요. 네. 비슷한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그냥 내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내용을 내면 무조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거기를 이사를 하고 그럼 전입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전입신고할 때 이 계약서를 낸다면 이 신고를 한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한 걸로 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까지도 봐줘요. 그러니까 네. 전입신고는 그냥 주소만 이전하시는 걸 텐데 그때 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내시면 확정일자도 되고 이 임대차 신고도 되고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전입신고를 하라는 거네요. 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그러니까 하던 거 하셨던 분들은 이게 사실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안 했다라고 하면 뭐 물론 임대차 보호를 못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페널티가 있나요? 네, 이게 모든 의무에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페널티가 두 가지 종류예요. 우선은 좀 무시무시한 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 100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했다고 100만 원. 이거 좀 무서운데. 네. 네, 근데 뭐 거짓 신고는 아니고 잘못 신고했거나 아니면 신고를 만했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서 이 월세나 전세나 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최소 금액 4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21년 6월부터 시작이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담이 되는지. 그건 좀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은 과태료 안 내기로 했죠. 네, 22년 5월 31일까지는 괜찮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걸 꼭 해야 되는 거라면 네.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게 뭐 좋겠고요. 네. 내년 6월 1일부터는 안 하시면 과태료가 작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면서 임차인이 보호된다라는 게 여기 취지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금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그 확정일자 받은 자료가 네. 국토부를 통해서 국세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료 수집이 많이 됐을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확정일자가 이 과세관청 말로는 30%밖에 전체 그쵸. 중에서 안 받았대요. 네, 소액 계약이라든지 뭐 단기로 계약을 했다든지 또 갱신했던 거 이런 것들은 또 확정일자 사람들이 안 받다 보니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는 여전히 수입을 모르는 거지. 그랬구나. 물론 이실 짓고 하는 경우도 네. 많으시겠지만 네. 수집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안했나 봐요. 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이게 써먹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여기 Q&A에도 나와 있어요. 세금이랑은 전혀 상관없고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이 정보를 받는 거다. 확정일자. 네. 그건 뭐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이제 확정일자 부여할 때 수수료 600원도 안 낸대네요. 여태까지 냈던 게 이상한 것 같아. 확정일자 부여 그냥 가서 도장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물론 자료 관리를 해야 되지만 돈을 그러네요. 냈었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임대료 정보를 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주변에 신규 계약이 어떤지 갱신 계약이 어떤지 봐서 나만 덤탱이 쓰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 합리적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 자료를 수집해서 음. 그냥 지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겠대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집계가 되면 언제부터 공개가 된다고 하나요? 지금 발표한 거로는 4, 5개월 동안 자료를 모아놨다가 올해 11월 달부터는 이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호갱 노노처럼 음. 매매의 가격이 뜨는 실거래가처럼 그럼 임대차도 그런 게 이제 뜰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긴 나오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나오긴 하죠. 나오는데 거기 자료가 좀 더 풍부해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합리적인 정말 임대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긍정적이네요. 어쨌든 6월 1일부터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알고 거래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뭐 사실은 이미 하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하기로 한 거 안 하면 괜히 찜찜하잖아요. 네. 놓치시지 마시고 내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되니까 그때부터는 꼭 지켜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